안녕하십니까. 소극적인 대북 방어 태세가 적극적인 방어 태세로 바뀌려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굴종적이었던 대북 관계, 특히 무인기 대응 작전이 지난 26일에 있었던 북측의 무인기 침투 도발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 의지와 지시에 따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다음 날인 지난 27일 우리 군의 대응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대공 무기 체계인 비호 복합 운영력이 저하되고 무인기 격추 훈련을 굳이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 장관 등은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면서 이같이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격추 작전 실패와 관련해서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겠느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이 장관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보고에는 비호 복합 운영 실태의 문제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호 복합은 지난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 사건 이후 무인기 요격 능력을 포함해 2015년 이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운용 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군이 파악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노했던 것입니다. 비호 복합은 레이더로 최대 20km 밖에서 무인기를 잡고 3km 내에 무인기는 격추할 수 있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배치해 놓고도 지난 5년 동안 운용 훈련조차 하지 않아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내려와 5시간 이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니 이걸 그대로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참모들과의 긴급회의를 비롯해서 27일 국무회의, 또 주요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시를 하기도 했고 강력한 안보 국방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을 처음 보고받고 즉각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데 참으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굴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보 국방에 대한 결의를 굳혔습니다. 저들이 만약 무인기 한 대를 내려보내오면 우리는 2대, 석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필요하다면 격추도 시키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도록 해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연한 의지 표현은 적을 억제 굴복시키겠다는 목적과 그 의지에서 나온 실질적 대응 조치이며 북한 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과거 무인기를 발견하던 감시초소가 사라졌고 서부전선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할 수 없이 드론을 통한 경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게 9.19 군사합의다. 출범 6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문재인 정부가 국방을 다 해체하지 않았느냐? 이걸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워놓고 사과도 없이 전 정부 탓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예민한 안보 상황을 놓고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고 언성을 높이며 따져봤자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날 것도 아닙니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심각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과 해결 방향은 믿음직스럽고 분명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굴종적이었던 문재인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겠다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을 바라는 김정은의 똘마니들이 아니라면 국회도 여든 야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것부터가 심각한 이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더 할 말도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돼 있던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번 국회에서 50%를 깎았습니다. 깎아낸 무인기 예산 260억 원부터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밀고 당겨봤자 이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